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경제학장 박서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경제학의 바이블, 폴 크루그만 교과서의 핵심, 바로 표준 무역 모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겁니다. 이것만 딱 이해하면요, 그 복잡하게만 보이던 국제무역의 판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표준 무역 모형은요, 말 그대로 국제 무역을 이해하는 만능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리카도 모형이라든지 헥시어 올림 모형 같은 여러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하나로 합친 아주 강력한 통합 최종 병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만능 열쇠를 차근차근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이 모형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뼈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의 두 기둥인 공급과 수요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된 모형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슈를 분석해 본 뒤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싹 정리하고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강력한 모형의 기초 공사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모형이 왜 만능 열쇠라고 불리는지 그 핵심 설계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표준 무역 모형은요, 딱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이 나라는 대체 뭘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공급이죠. 둘째, 그럼 사람들은 뭘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가? 이건 수요고요. 그리고 이 공급과 수요가 세계 시장에서 만나 가격이 결정될 때 과연 우리나라 살림살이는 더 나아지는지, 즉 국민후생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경제의 생산 능력, 공급 측면부터 살펴볼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한 나라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까? 이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여기에 보이는 이 완만한 곡선 TT 있죠? 이게 바로 이 나라의 생산 능력 한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 노동력, 자본을 전부 다 쏟아부었을 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옷과 식량의 조합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옷을 더 만들려면 식량을 포기해야 하고 식량을 더 만들려면 옷을 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선택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직선들은 등가치선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가치가 같은 선이라는 뜻인데요. 이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조합으로 생산을 하던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벌어들이는 총 수입, V가 똑같다는 의미예요. 수식으로 보면 간단하죠. 총 수입 V는 옷 가격 PC 곱하기 옷 생산량 QC 더하기 식량 가격 PF 곱하기 식량 생산량 QF입니다. 그리고 이 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옷과 식량의 상대적인 가격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만약에 세상에 옷값이 식량값보다 훨씬 비싸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등가치선 기울기가 확 가팔라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옷 만드는 게 훨씬 돈이 되는데? 하면서 생산 포인트를 Q1에서 Q2로 스르륵 옮기는 거죠. 즉, 돈 되는 옷 생산은 확 늘리고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식량 생산은 줄이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상택이죠?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품의 상대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의 상대 공급량도 늘어난다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리. 이걸 그래프로 옮겨놓은 게 바로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오른쪽 위로 쭉 뻗어나가는 상대 공급 곡선 RS인 겁니다. 자, 이걸로 우리 모형의 공급 파트가 완성됐습니다. 좋습니다. 생산, 즉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동전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봐야죠. 바로 소비, 즉 수요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사고 싶어 할까요? 소비자의 마음은요,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로 그려볼 수 있어요. 이건 뭐랄까, 행복 등고선 같은 겁니다. 이 선 위에 있는 어떤 점, 예를 들어 옷 10벌에 식량 5단이든 옷 5벌에 식량 10단이든 소비자에게 주는 만족감, 즉 행복 레벨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왕이면 더 바깥쪽에 있는 더 높은 레벨의 행복을 원하겠죠? 그럼 소비자는 대체 어디서 소비를 결정할까요? 바로 자신의 예산, 즉 아까 봤던 등가치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행복 등고선,
딱 스치듯이 만나는 지점. 바로 저 D 지점입니다. 여기가 바로 주어진 예산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 즉 최적의 소비 지점이 되는 거죠. 자, 드디어 공급과 수요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모두 세웠습니다. 이제 이 완성된 모형을 가지고 정말 흥미진진한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이에요. 바로 경제 성장은 과연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이라는 게요, 꼭 공평하게 오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한쪽으로 확 쏠리기도 하거든요. 여기 그림처럼요, 왼쪽 A처럼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옷 산업,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옷 생산 능력만 확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오른쪽 B처럼 수입품과 경쟁하는 식량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생산 능력 자체가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커지는 거죠. 이러한 편향된 성장은요, 전 세계 시장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옷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막 수출해요. 그럼 전 세계에 옷이 흔해지겠죠? 그럼 옷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때요? 내가 파는 물건, 수출품 값은 싸지는데 내가 사와야 하는 물건, 수입품 값은 그대로니까 점점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교역 조건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개념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궁핍화 성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성장을 했는데, 특히 수출을 엄청 잘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 결과 교역 조건이 너무너무 나빠져서 성장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못 살게 된다는 그런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이 놀라운 아이디어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1958년에 저명한 경제학자 자그디시 바그와티가 처음 제시한 경제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에요.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성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경제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와, 오늘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해냈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함께 조립한 이 멋진 모형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핵심만 다시 한번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표준 무역 모형은 한 나라의 생산 능력, 즉 공급과 사람들의 선호, 즉 수요를 하나로 합친 강력한 툴이라는 것. 둘째,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 열쇠는 바로 상대 가격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경제 성장은 결코 순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장의 방향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심지어는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날 특정 상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수출 강대국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 나라의 눈부신 성장은 그 나라에게 축복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배운 궁핍화 성장의 씨앗을 품고 있는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